들어올 거예요. 네, 자,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 지혜, 안녕. 지혜 왔어요.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BTW kenapa ada kita ya? 두 번째, 인기의 오늘의 운세. 안 들려요? 네, 사야문 선생님, 사야문 교수님 무슨 일인가요? 네. 아, 네, 이제 인도네시아가 연결이 됐어요. 네. 아,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자, 그럼 nggak mau ya BTW? 인도네시아 소리를 조정해 볼까요? Oh, sorry. Tadi udah bisa sih. 자, 지금은 어때요? Bluetooth mode. Kok nggak mau ya? Udah bisa. 소리 괜찮아요? Gimana? Ini speakernya dimatiin tuh gimana ya maksudnya? Oh ini.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네. 괜찮아요? 네, 캔마이는 괜찮습니다. 네. 자, 가자마자 대학교 안녕하세요. 자, 괜찮아요? 시작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종교 생활에 관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두 번째, 신문의 인기글 오늘의 운세. 세 번째, 한국인들은 결혼할 때 궁합을 왜 볼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자, 한국인의 종교.
있나요? 네, 그럼 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교와 관련되는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단어를 읽겠습니다. 종교, 국교, 유교, 개신교, 도교, 무속신앙, 무속신앙,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세기. 네, 좋아요. 제가 옆에 영어로 설명을 붙여놔서 여러분 의미는 쉽게 알 거예요. 네, 오늘은 한국에 있는 종교의 이름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됩니다. 자, 우선 그 아래에 있는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농업 국가였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의 변화를 잘 살펴야 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사를 도와주는 자연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자연에 대한 감사는 나무나 새, 바람 등 자연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것은 무속신앙으로 발전하였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선생님이 어디에서 쉬는지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쉬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농경 국가였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의 변화를 잘 살펴야 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사를 도와주는 자연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자연에 대한 감사는 나무나 새, 바람 등 자연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것은 무속신앙으로 발전하였다. 네, 자, 여러분도 나중에 이 글을 읽을 때 어디에서 쉬면서 읽어야 하는지 잘 기억하고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한번 같이 공부해 볼까요? 네,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네, 종교는 여러분이 알고 있죠? 네, 종교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농경 국가였어요. 한국은 농경 국가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업 국가예요. 자, 농업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산업의 한 종류예요. 네. 농업은 농사를 짓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자, 그러면 농업 말고 또 다른 산업은 뭐가 있을까요? 농업,
또 업. 네. 태국은 바다가 옆에 있죠. 인도네시아도 동서남북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네, 어업이 발달해 있어요. 자, 어업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업은 무슨 산업이에요? 네, 물고기를 잡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농업, 산업, 어업, 또 어떤 업이 있을까요? 네, 소를 기르거나 양을 기르거나 하는 산업은 뭐라고 해요? 소, 돼지, 양 이런 것을 길러요. 네, 축산업이라고 해요. 축산업. 자, 여러분 나라는 어떤 산업이 많이 있는 나라일까요? 네, 한국은 전통적으로는 농업 국가예요. 네, 태국은 농업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태국도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산업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라가 어떤 산업을 많이 해왔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국가. 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의 변화를 잘 살펴야 했어요. 그렇죠. 날씨가 맑은지, 날씨가 흐린지, 비가 많이 오는지, 비가 안 오는지 이런 변화를 잘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마 농업을 하는 국가들은 모두 다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농사를 도와주는 자연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네, 자연에 감사한다는 말은 자연이 도와주어서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연에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앞에 어떤 사람에게 자, 이걸 다시 할게요. 감사하다는 사람에게 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사람이 아니면 네, 자연에 회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국가에 감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누구에게 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이면 에게 감사하다.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선생님에게 감사한다. 사람이 아니면 네, 국가에 감사한다. 자연에 감사한다. 이렇게 다른 조사를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감사,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의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나무, 새, 바람 등 자연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영혼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연에도 영혼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나무에도 영혼이 있고 바람에도 영혼이 있고
새에도 영혼이 있고 그렇다고 믿었던 것이죠. 네, 그렇게 믿는 마음은 종교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해요? 네, 무속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이 네, 여기 이 무속신앙 네, 무속신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속이라는 말이 샤먼이고 그 다음 신앙이라는 말은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믿는 것. 네, 그래서 무속신앙은 무속을 믿는 것.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의 오래전,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이런 종교가 생겨나기 이전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을 네, 종교로 이야기하면 무속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도 무속신앙이 있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농업 국가였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날씨의 변화를 잘 살펴야 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농사를 도와주는 자연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자연에 대한 감사는 나무나 새, 바람 등 자연에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게 만들었고 이것은 무속신앙으로 발전하였다. 네, 여기까지 무속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마 무속신앙이 있는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한국에는 종교가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을까? 그 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어디를 끊어 읽는지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가 여러 개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4세기 중반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는데 고려시대에는 국교였다.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왔는데 유교는 조선의 국교였다. 18세기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 모두는 중요한 종교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국교가 없고 무속신앙,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사회이다.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쉬면서 읽는지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가 여러 개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4세기 중반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는데 고려시대에는 국교였다.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유교가 들어왔는데 유교는 조선의 국교였다. 18세기 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에서 불교, 유교, 기독교 모두는 중요한 종교가 되었다. 현재 한국은 국교가 없고 무속신앙,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등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사회이다. 네, 한국에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있는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에 있는 종교는 언제부터 여러분 나라에서 믿게 됐는지 한국의 종교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가 여러 개 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도 있지만 그 종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역사를 살펴보면 네, 역사에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요.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네, 자, 역사적으로 보면 4세기 중반에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어요. 4세기 중반, 이 중반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해요? 그렇죠. 중반이라는 말은 네, 어떤 시간의 가운데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4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한 450년쯤을 이야기하죠. 중반이니까 가운데를 이야기해요. 네. 중반이라는 말 말고 또 시간을 말하는 다른 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전반, 네. 중반, 후반. 네,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 중반, 후반. 모두 다 카메라가 나갔어요. 네. 네. 자, 계속하겠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삼국시대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삼국시대 이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때에는 국교였습니다. 국교라는 말은 나라의 종교라는 말이죠. 네, 나라의 종교. 국교가 있는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 종교를 Còn bạn nào chưa điểm danh không nhá? Còn bạn nào chưa điểm danh lên trên này điểm danh luôn nhá. 국교가 없죠. 네, 또 고려시대에도 새로운 종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바로 유교라는 종교예요. 네, 이 유교는 조선시대의 국교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혹시 알아요? 네, 한국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자, 4세기에 삼국 시대라고 해서 이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네, 삼국시대 이후에는 네, 고려가 있었어요. 네, 고려 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까지 보면 한국에는 네,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불교 그리고 유교 이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이 되면 19세기 말 여기 또 말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19세기 말이라고 하면 19세기가 끝날 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8세기 세기 어떤 시간이죠. 100년의 시간 거기에 19세기 초 그러면 앞을 이야기해요. 전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19세기 가운데는 중반 또는 중엽 또 19세기가 끝날 때는 19세기 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라는 말은 끝날 때니까 19세기 후반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가 끝날 때쯤이네요. 그러니까 1790년, 80년 이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 새로운 종교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죠. 오늘날 한국에는 종교가 이렇게 있군요. 불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들은 모두 한국에서 중요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국교가 없어요. 국교가 없는 대신 무속신앙, 불교, 유교, 기독교, 또 도교 이런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